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서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감독으로 꼽히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Canine saturation has reached epidemic proportions. An outbreak of dog flu rips through the city of Megasaki. Issues emergency orders. Calling for a hasty quarantine. Trash Island becomes an exile colony. Nobody's giving up around here, and don't you forget it. Hijacked a junior turboprop XJ750 and flew it to the island because of your dog. We get the idea. Lost all of my pride. Spots, if he's alive, may very well be living even at this moment as a captive prisoner. With no one to guide me.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품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인데 그 외 아카데미에서 9개 부문에 올라서 분장상, 음악상, 미술상 뭐 다 4개 부문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워낙에 아트 버스터라는 뭐 새로운 이름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이제 최근 작품이죠. 이번 새로 나온 개들의 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 영화 역시 남다른 영상미로 기대를 저버리진 않습니다.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요, 이 단순한 윤곽선은 물론이고 명암 차이는 없지만 아주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일본의 목판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 특징들을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대요. 이 쓰레기 섬에 버려진 개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주로 무채색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개들의 모험이 진행되는 후반으로 지나갈수록 다양한 색감이 많이 채워지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미래의 일본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뭐 보신 것처럼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전염병이나 뭐 생체 실험 그리고 시민들을 또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되게 비판적인 지금의 모습들도 좀 풍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물론 많지만 굳이 어떤 의미를 찾지는 않더라도 이 12살 소년과 개의 우정,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 시작할 때 좀 주의사항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모르고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게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개들이 모두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영어 자막은 나오는데, 한글어 자막은 나오는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모국어인 일본어로 말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일본어 대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막으로 안 나오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감독의 의도인데 이 실제로 일본어로 말을 하는 것을 영어로 현장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한글 가사를 이제 한글 자막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일본 주인공인 소년과 개가 이야기하는 일본어 대화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등장인물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건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만든 거죠? 자막 넣는 걸 깜빡한 건가요? 뭐 그렇진 않고 감독의 의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어에는 내가 어떤 영어로 말하지 않는 일본어에는 자막을 꼭 붙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 앤더스 감독이 워낙에 자막 보는 거를 싫어해서 뭐 뺐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자막 없이도 개들의 표정만으로도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관객이 잠시나마 이 쓰레기 섬에 버려진 개들의 소외감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역시 독특한 감독답습니다. 자, 그런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얼리맨을 통해서 이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스톱모션에 사용된 인형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또 따로 부를 정도로 점토로 만든 인형을 썼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초반에 캐릭터 뼈대는 점토로 만들었지만 이 좀 더 사실적인 모습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 인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털을 실제 알파카 털이랑 메리노 양털을 이용해서 좀 사실감을 높였다고 하고요. 또 여기 이제 미국인 유학생으로 등장하는 소녀가 나오는데 거기 주근깨가 굉장히 얼굴에 많아요. 근데 그 주근깨가 무려 이제 321개나 되는데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점을 찍어서 색칠했을 정도로 디테일을 굉장히 살렸습니다. 또 서로 다른 표정과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은 인형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번 영화에 적용된 스톱모션 기법도 기존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인형을 만든 뒤에 그 인형을 이제 세세하게 다시 움직임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움직임을 구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원래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1초에 12장만 넣어가지고 다소 조금 딱딱하지만 감독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제 좀 활용했다고 하고요. 이 제작진이 가장 힘을 많이 준 장면이 초밥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 셰프가 생선을 다루는 모습이나 뭐 쌀알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면만 15주 동안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배경이 되는 쓰레기 섬의 쓰레기 하나하나까지도 다 직접 만드는 등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영화를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인 면을 살펴봤으니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화 시작에서 이 개들이 치료할 수 없는 개 독감에 걸려서 쓰레기 섬에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들도 독감에 걸릴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처럼 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독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개는 독감에 안 걸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개가 감기에 걸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 개독감은 2004년에 처음 확인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개 독감 사례가 굉장히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처음 발견됐던 개 독감은 H3N8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는 원래 말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말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변이를 일으키면서 개에게로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서 이 개독감이 처음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때 경주용 개만 한 2만 마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독감에 걸린 사례가 있나요? 네, 뭐 또 다른 사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개독감에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 개독감 바이러스는 H3N2라는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이되면서 2007년에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발병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이 당시 조류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존재는 해도 병원성,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바이러스였는데 이 포유류인 개로 넘어오면서 고열, 기침, 폐렴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존재를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종간 감염 사례로 보고된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개를 감염시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것 말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추측이 나오면서 개 독감의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이달 초에 저희가 이제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 바이러스가 개에게도 감염돼서 이 발견이 된 사례가 나왔어요. 이는 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개 독감 바이러스인 H3N2,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던 그 바이러스와 체내 안에서 이제 유전자 조합을 일으켜서 변이를 일으켜서 완전히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2만 마리가 감염됐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유행했다고 하니까 이 개 독감이 전염성이 높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높아요. 원래 개들이 서로 이제 딱 처음 만나면 서로의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해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킁킁거리고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독감이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재채기나 기침, 짖기만 하더라도 또 옆에 있는 개들이 바이러스에 옮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지만 다행히도 치사율은 별로 안 높아요. 한 최대 10%만이 개독감으로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건데
이 개독감에 걸리면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뭐 사람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뭐 고열 같은 게 동반하면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우리가 감기에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개에게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진짜 중요하고요. 개독감 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도 백신이 모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 개는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백신을 맞으면 한 8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개독감이 예방 접종을 맞는다는 사실 잘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영화에 대한 양 기자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영화 개들의 섬, 별 4개입니다. 눈과 귀는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는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개독감에 대한 모든 것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유명한 감독이죠. 웨스 앤더슨의 새 작품 개들의 섬을 통해서 스톱모션 촬영 기법과 개들의 독감 그리고 예방법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